여기가 선생님들과 제가 서 있는 우이렁길. 이 우이렁길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도봉산, 남쪽이 북한산. 네, 그래서 도봉산도 그래서 이 우이렁길이 북한산과 도봉산의 경계에 있는 길이고요. 북한산과 도봉산과 북한산을 합해서 북한산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봉산도 북한산 국립공원에 속해요. 네, 그리고 북한산 국립공원의 둘레를 이어서 만든 길이 북한산 둘레길. 모두 21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여기 우이령에서 입구에서 올라오셨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해서 모두 북한산 둘레길 총 71.5km고요. 우이령길은 그 중에 약 10%인 6.8km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위치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오신 거예요. 맞은편 입구까지는 4.5km. 저희가 2시간 정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정상인 대전사 장애물까지는 1.5km.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이령길은 서울시 강북구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가장 짧은 길로 예전부터 지름길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잘 아시는 조선시대 유명한 지리학자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 지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 길이에요. 물론 그때는 우이령이라는 이름은 없었고 길이기도 하고요. 6.25 때 피난길로도 이용을 했던 길인데 이 길이 1968년 1.21 사태를 계기로 통제가 됩니다. 1.21 사태 들어보셨나요? 네, 뭐라고 알고 계세요? 김신조. 네, 김신조. 네.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빈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넘어온 일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김신조가 이 길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 길을 청와대 습격 후에 돌아가는 퇴로로 계획을 해두었던 길입니다. 근데 이제 김신조가 잡히고 나서 여기를 열어두면 수도 방어가 위험하겠구나 해서 그 일을 계기로 통제가 되면서 경기도 쪽에는 군부대, 서울 쪽에는 전투경찰이 주둔을 하게 되는데 전경은 2013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 의경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너만 돌아 올라가시면 바로 빨간 건물이 있거든요. 그게 의경 숙소예요. 그래서 그렇게 40년 동안 통제가 되다가 이제는 이제 시간도 흘렀고 시대도 변했고 개방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개방을 하려고 보니까 자연 생태계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비무장지대처럼. 왜냐면 40년 동안 통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서울의 비무장지대, 서울의 DMZ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통제한 이유는 사실 우리 민족의 비극적이고 특수한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죠.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계기로 통제가 된 거니까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개방하고자 했을 때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반대가 있었는데요. 갑론을박 끝에 개방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2009년 7월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2018년이잖아요. 이제 7월이 다 됐죠. 그래서 만 9년째가 됐고요. 이제 횟수로 10년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500명, 경기도 500명 해서 저희 하루 최대 지금 1000명까지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500명 중에서 65세 이상 또는 외국인 또는 장애인 해서 100분은 저희가 전화로 예약을 받고 그 이외에 400분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 시간 오전 9시에서 2시까지고요. 퇴장은 몇 시까지일까요? 퇴장 4시까지. 네, 그런데 이제 여름 같은 때는 해가 길기 때문에 4시까지 내려오는 거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자연의 주인은 동식물이지 않습니까? 자연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는 거고요. 여기 군부대하고 의경 숙소가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입장과 퇴장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길이 서울시 강북구와 경기도 양주시를 있는 가장 짧은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길은 물리적으로 가장 짧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적으로도 서울과 경기도 북부의 생물권을 연결하는 생태계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길이 단절이 되면 서울과 경기도의 생태계 연결 고리가 끊어지는 거고요. 이 길이 단절이 되면 북한산과 도봉산은 정말 두 개의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위에 금이 가 있다고 두 개의 바위가 아니듯이 여기 우이령길이 있다고 북한산과 도봉산이 전혀 별개의 산이 아니라 생태계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받는 산인데 만약에 이 길이 단절이 되면 진짜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들 서 계신 자리에서 오른쪽이 도봉산, 왼쪽이 북한산인데 다른 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죠? 네.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유일하게 면적 단위로 통제가 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야생 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자연성을 회복하는 회복실의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2014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삭 들어보셨나요? 삭, 살쾡이라고 떠죠. 네. 멸종위기종인데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2014년에. 근데 여기서 발견될 때 이게 뭐 지나가는 걸 발견한 건 아니고 이게 무인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근데 무인 카메라가 막 동네 CCTV처럼 막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인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닌데 무인 카메라에 찍혔다는 것은 그 살근 그 이전부터 서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태계 보존이 잘 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도심 속에 위치한 자연공원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국립공원에 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동네 뒷산처럼 이번 주에는 도봉산, 다음 주에는 북한산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을 찾는 국립공원으로 1994년에는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던 곳이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이 우이령길은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다른 지역과 생태계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족으로서의 가치 또한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길을 이제 등산로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 길은 등산로가 아니라 산책로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코너 돌아 올라가면 바로 그 의경대 건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한 70m? 직선거리로 가시다 보면 왼쪽에 맨발로 느끼는 우이령숲 이렇게 쓰여진 이 발바닥 모양의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2km를 더 가면 똑같이 왼쪽에 맨발로 느끼는 우이령숲이라고 쓰여진 발바닥 모양의 표시가 있고 그 구간이 맨발로 걷는 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북한산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인데요. 화강암이 풍화가 된 흙이 마사토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마사토가 깔려 있으니까 오늘같이 더운 날 맨발로 걸으시면 아무래도 신발 신고 걷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이령길을 느끼면서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이령길 걸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념비 2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1.5km를 올라가면 정상인 대전차 장애물이 있습니다. 대전차 장애물이 뭐냐면요. 그냥 시멘트 돌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옛날에 전쟁이 났을 때 그 돌기둥 중간에다가 폭탄을 넣고 터뜨리죠. 그럼 그 돌기둥이 무너지겠죠. 돌기둥이 무너지면은 적군의 전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세워져 있고요. 이것이 붕괴 위험 때문에 지금 검은색 천으로 덮어놨습니다. 근데 거기가 정상이에요. 그 왼쪽에 보면 작전도로 개통 기념비가 있습니다. 김정은 선생이 대동여 지도에 이 길을 처음 그릴 때만 하더라도 이 길이 이렇게 넓지 않았겠죠. 그냥 오솔길이었는데 이 길을 미군 공병부대가 작전도로로 넓히면서 지금의 이런 뭐 차량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작전도로 개통 기념비가 정상인 대전차 장애물 왼쪽에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거기서 300m를 내려가면 여기 도봉산에 있는 오봉 하나 둘 셋 넷 5개 봉우리인 오봉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전차 장애물에서 내려가면 공터가 나오고요. 공터를 지나가면 전망대가 있어요. 근데 이 전망대에 가면 두 번째 기념비인 사방사업 기념비가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공사하는 게 사방사업이잖아요. 66년에서 67년까지 양주 사방관리소에서 17개월 동안 이 일대를 사방 공사를 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기념비에 보면 공사 면적, 동원 인원, 소요 예산 등등등이 적혀 있는데 특이한 점은 소요 예산의 현금과 양곡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6년, 67년만 하더라도 현금이 양곡처럼도 아니구나. 양곡이 현금처럼도 쓰이던 시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일을 하고 돈으로 안 받고 뭐 밀가루 이런 걸로 다 받았대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소요 예산에 포함이 된 거죠. 여기 2009년에 개방을 했기 때문에 200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은 약 1억 6천만 원, 그런데 양곡은 약 3억 3천만 원 정도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시대상을 반영하는 기념비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념비 2개 확인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망대에서 이제 오봉이 보이는데요. 이 오봉의 모습이 저희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대표 경관 100경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날씨가 좋은 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북한산 둘레길 모두 21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모두 몇 개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네, 힌트 드릴게요.
4개 아닙니다. 네, 20이 맞습니다. 제가 쉽게 힌트를 드리는데 막 4개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22개 있습니다. 2016년에 강원도 태백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모두 22개의 국립공원이 됐고요. 북한산은 22개 중에서 5, 10, 15, 15번째로 지정이 됐습니다. 83년에. 그래서 선생님들 83년에 내가 몇 살이었나, 내가 그때 뭐 했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22개의 국립공원과 그 다음에 수백 개의 탐방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1년 365일 예약제로 운영을 하는 곳은 북한산 우기령길이 유일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자연 생태계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에서 여기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잠시나마 안내를 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산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뭐 공무원이냐 뭐 산림청 소속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국립공원이 산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다에도 있습니다. 해상국립공원, 다도해상, 한려해상 국립공원, 태안해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물론 변산반도는 산도 있고 바다도 같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산림청이 아니라 환경부 산하기관이고요. 그래서 저희 상징을 보면 항상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희 모자에도 있고 저희 옷에도 있고 산과 바다가 함께 있습니다. 저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 사람, 미래를 연결하는 보호지역 관리 선도기관으로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여기 지금 대부분 예약 안 하고 오셔서 오늘은 곤란하시고요. 다음에 예약 꼭 하고 오셔서 탐방하시고 돌아가셔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기사나 소식 접하시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내 음주 산행 금지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립공원 내 전 지역에서 절대 금주는 아니고요. 탐방객들이 많이 모이는 일부 장소에서만 금주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탐방객들이 대부분 어디 갑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죠. 봉우리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무슨 자운봉 같은 봉우리들 안 되고요. 봉우리까지 올라가기 전에 힘드니까 잠깐 멈추는 곳이 대피소잖아요. 대피소에서 안 되고요. 대피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북한산 같은 경우에 삼호바위라든지 대동문 일원이라든지 이런 곳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안 되고요. 저지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암장이나 빙장 안 되고요. 그래서 대리 운전은 있어도 대리 산행은 없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시행을 하기로 한 거니까 혹시 내 뜻과 좀 다르더라도 협조해 주시고요. 9월 12일까지는 개도 기간이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제 얘기 들으려고 와주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라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뭐 그런 거 못하는데 좀 가라고 줄 알았다고.